1965년 11월 9일 미 북동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던 때 미국 주요 도시 인근이 여러 핵미사일 탐지기가 회로 오류로 오작동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북미 비상계획국 사령부는 전면 경계태세에 돌입했고 주민들은 한동안 핵공격에 대한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1967년 5월 23일 태양에서 발생한 강력한 플레어 현상으로 인해 대규모 태양 풍폭발 현상인 코로나 질량 방출이 발생, 노라드가 지구의 북반구 상공에 배치한 다수의 레이더 탐지기들을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소련이 의도적인 레이더 교란 작전이라 판단한 미국이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여 핵폭격기로 반격을 준비했었다고 하네요. 1969년 4월 15일 한국에서 발생한 EC-121 격추 사건 이후 닉슨 대통령이 술에 취해서 북한에 대한 핵공격 준비를 지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해서 군산공군기지 F4 팬텀 전투기가 B-60일 핵폭탄을 장전하고 몇 시간 동안 대기를 한 적이 있었다네요. 물론 그 몇 시간 뒤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의 조언으로 이 명령은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1973년 10월 욤키프르 전쟁이라고도 불린 제4차 중동전쟁 때의 일입니다. 시리아군이 골란고원을 돌파할 뻔한 후 두려움이 생긴 이스라엘은 미국 정부에게 긴급 공수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13기 제리코 미사일을 준비하고 8기 핵탄도 미사일을 F4 팬텀2 전투기들에 장착했습니다. 이것들은 카이로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랍군 사령부를 겨냥했던 것이라 하네요. 이후 미국의 로키드 SR-71 블랙버드 정찰기가 이스라엘의 핵 배치를 발견했고 결국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 공수 요청을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1979년 11월 9일 콜로라도주의 패터슨 공군기지 노라드 본부, 네브래스카주에 있는 오퍽 공군기지 전략공군사령부, 펜타곤이 미국 국방부지휘센터, 펜실베니아주 레이븐락 마운틴 대책 국가군사지휘부에서 소련이 대규모 공격이 발생했다는 경보가 울렸습니다. 노라드는 브레진스키 보좌관에게 소련이 미국을 향해 탄도미사일 250기를 발사했으며 보복에 대한 결정은 3분에서 7분 이내에 대통령이 내려야 한다고 보고했죠. 참고로 이때 노라드에 있던 컴퓨터는 적이 발사한 미사일의 수를 2200개라고 추정했다 합니다. 다행히도 그 7분이 흐르기 전에 헤이브포스의 인공위성과 레이더 시스템들이 이 경보가 허위라는 것을 확인해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이 사태의 원인은 콜로라도의 샤이의 마운틴 공군기지에 있는 컴퓨터에 실수로 훈련 시나리오가 로드된 것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몇 달 동안 노라드에는 3건의 허위 경보가 더 발생했고 그중 2건은 컴퓨터 칩이 결함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건 중 한 건은 국가비상공군사령부가 앤드류 공군기지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하네요. 1980년 3월 15일에 쿠릴 열도 근처의 소련 잠수함에서 훈련으로 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조기경보 센서가 이 미사일 중 하나가 미국을 겨냥했을 거라며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에 미국은 위협평가 회의를 위해 관계자들을 소집했고 회의 결과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소련 영공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007 격추 사건으로부터 몇 주 뒤인 1983년 9월 26일 수도 근처의 위성 조기 경보 시스템 세르프오프 15 위성관제센터에서 미국 기지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1기가 발사되었음을 감지했습니다. 당시 관제센터의 당직 사령은 소련 방공군 소속의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중령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위성 조기 경보망을 통해 미사일을 감시하고 탐지 시에는 이를 상부에 알리는 것이었지만 핵전쟁 임박 시 주어지게 되는 시간이 단 몇 분뿐임을 고려한다면 그의 판단과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죠. 페트로프 중령은 고민을 했지만 만약 미국에서 정말 선제 핵공격을 했다면 소련이 반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백 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성관제센터의 시스템이 이전부터 그 신뢰성에 대해 계속 의심을 받아왔던 점을 생각하여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여 허위 경보가 울린 것이고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시 뒤 다시 컴퓨터는 공중에서 소련을 향해 날아가는 4개의 미사일을 추가로 식별했다고 알려왔지만 페트로프는 여전히 컴퓨터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했죠. 훗날 이 경보는 몰리아 궤도를 돌고 있던 인공위성에 드물게 태양빛이 비춰졌고 위성은 이를 핵미사일 성광으로 오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83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에이블 아처 83 훈련은 미국 유럽 주둔군이 연례 훈련으로 전시 재래전부터 화학전, 핵전쟁까지 각종 분쟁에 대한 지휘 통제 절차 훈련이었죠. 근데 1983년의 훈련에는 다른 때와 달리 새롭고 독특한 방법의 암호통신, 무선 침묵, 마거렛 대처 영국 총리와 헬무트 콜 서독 총리 등이 정부 수반들 참여 등 새로운 요소들이 도입되었어요. 그리고 소련이 재래식 공격에 대한 유럽 나토군이 모의전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의전 이후에는 핵전쟁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있었죠. 문제는 소련이 정보 당국에선 이게 훈련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유럽 쪽에서 170회의 비행이 있고 미군 19,000명이 무선 침묵 상태로 유럽을 향하더니 새로운 사령부로 지휘권이 전환되었으며 유럽의 각 정부 수반들이 움직이더니 미국과 영국 간 암호화된 외교 채널 사용이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등 여러 정황들이 포착됩니다. 게다가 그 해에는 MGM-31B 퍼싱2라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서유럽에 배치되기 시작했죠. 이에 소련 당국은 에이블 아처 83 훈련이 실제로 임박한 기습 공격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 작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소련 진영이 바르샤바 조약 가맹국들은 최대 경계 태세에 돌입하였고 핵무기를 언제든 발사 가능하도록 대기시켰으며 동독과 폴란드에 주둔한 공군 부대들을 출격 준비, 그리고 소련 제4항공군이 전투기에다 전쟁에 대비한 핵탄두를 탑재해 놓았습니다. 나토는 이러한 소련이 대응 상황을 알지 못한 채로 11월 11일까지 무사히 훈련을 끝마쳤고 소련 역시 경계를 해제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특이하게도 냉전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1995년 1월 25일 노르웨이와 미국 과학자팀이 노르웨이 북서쪽 해안의 안도야 우주센터에서 블랙프란트 12 4단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 로켓은 과학장비가 실려 있었고 스발바르 상공이 오로라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되었어요. 근데 하필 이 로켓이 궤적과 항로가 러시아가 경계하는 미국 노스다코타에 위치한 핵미사일 사일로의 미니메3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모스크바에 발사됐을 때 구간에 일부 들어가 있었으며 또 속도와 패턴은 하필 미국 해군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 미사일과 유사했죠. 이 로켓이 러시아의 레이더망을 무력하기 위한 EMP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러시아 로켓 전략부는 곧바로 발사대기 상태에 나섰으며 명령을 받은 러시아 해군이 탄도미사일 잠수함들도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가 핵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당시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그 유명한 핵가방을 든 채로 대기했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는 로켓이 러시아 영내가 아닌 바다로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로켓은 발사한 지 24분 만에 예정 목표인 스피츠베르겐 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와 미국의 과학자들은 러시아를 포함한 30개국의 이 로켓이 발사를 알렸지만 이 정보가 러시아 레이더 기술자들한테까지 전달되지는 않아서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핵전쟁으로 번질 뻔했던 사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뭐 이 중에는 실제 사건도 있지만 그냥 썰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한 아직 대중한테 공개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겠죠. 그 원인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든 어처구니 없었던 간에 지금까지 정말 많은 핵전쟁의 위기가 있었지만 인류는 어떻게든 그 위기를 잘 넘겨와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위기들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보다 더 미친놈들이 많아서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번외로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스카이넷 실존 썰은 신빙성이 있던 게 아닐까요? 우연히 일치로 저렇게 절묘한 오류들이 계속 난다고? 구라도 정도껏 쳐야지.